저는 대학생 때 복잡한 피스파이스가 싫었습니다. 간단한 회로 그리는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웬걸 학생들에게 훨씬 직관적인 앱이 있었네요. 그 앱 바로 소개 시작할게요. 회로 그리기 1단계는 원하는 소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건전지 넣고요, 저항도 넣고요, 전구도 넣어봅시다. 다 넣었으면 두 번째 결선을 해볼게요. 인두기를 클릭한 다음 터치 앤 드래그로 결선을 해주면 됩니다. 납땜 고려해서 결선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이제 소자의 값을 조절해봐야겠죠. 조절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 후에 수정하면 돼요. 조금 멋진 반짝반짝한 전구를 만들어 봅시다. 건전지는 교류로 바꿔주고요, 주파수는 조금 올려줍니다. 저항도 올려주고요, 전구의 예열 시간을 조금 줄여볼게요. 다 조절했으면 회로 만들기 끝. 이제 전원을 눌러보면 이번엔 디지털 롤리회로입니다. 회로가 좀 적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첫 번째, 일단 비슷한 번호를 가진 소자를 똑같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옵니다.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자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선이 많은 디지털 회로는 납땜할 때 뒤집어서 끼거나 돌려서 낄 때가 많죠. 앱도 똑같습니다. 플립플롭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납땜하기 참 쉽겠죠. 세 번째, 모르는 소자를 위키피디아에 바로 검색도 해줍니다. 요즘 공대, 미대 졸업작품으로 아두이노 굉장히 많이 쓰죠. 이번 업데이트로 아두이노까지 추가가 되었는데요, 무려 코딩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아두이노, 회로 다 살펴봤는데요, 반도체 소자 역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회로 동작을 해볼게요. 제가 2학년 때 만들었던 도어락을 봅시다. 비밀번호는 학번 뒷자리인 070이에요 회로 동작 1단계는 전원 켜기입니다. 매 순간 원할 때마다 켤 수가 있어요. 2단계, 이제 스위치로 조절해볼게요. 원하는 스위치 누르고 푸시, 그냥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계속 누르고 싶으면 손을 안 떼면 되고요, 혹은 정보창에 토글 키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답이니 두 번째 자리로 이동해서 7까지 숫자를 올려줄게요. 세 번째 역시 할 필요 없겠죠? 이제 엔터를 눌러주면 동작도 참 쉽죠. 3단계가 제가 이 앱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전류를 실시간으로 보고 그걸 통해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correct인데 전류가 안 흘러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바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정하면 되겠죠. 이건 수업 시간에도 가능해요. 상상해보세요. 교수님이 새로운 것을 설명하는데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패드 꺼내서 소자 넣고 구현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어디서든 전류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초보 대학생에게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자, 근데 동작만 하면 대학생이 아니겠죠. 이제 분석도 해봅시다. 3단계 회로 분석입니다. 그 전에 이 앱이 제공하는 기본 분석 툴 몇 가지부터 볼게요. 첫 번째, 파워 온 상태에서 전선을 누르면 거기 흐르는 전압과 전류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게이지를 설치해서 전압 전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저기 보여지는 초록색 명암들, 저건 전압을 나타냅니다. 전류의 흐름과 같이 보면 회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가 앱이 제공하는 기본 분석 툴이고요. 자,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써볼 건데요, 그에 앞서 회로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건 3학년 때 만들었던 비닐하우스 시스템인데 일조량에 따라 기계 동작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햇빛과 기계 동작을 분석해야겠죠. 자, 회로 분석 1단계, 분석하고 싶은 소자 누르고 분석하고 싶은 값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햇빛 스위치의 전압과 기계의 전압, 전류를 분석할 거예요. 각 값을 클릭해줍니다. 2단계, 오실로스코프 버튼을 누르면 분석을 시작합니다. 햇빛이 적을 때, 많을 때, 적당할 때. 자, 이제 멈추고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빛이 없을 때는 기계가 보정해주고 충분할 때는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갖다 대면 자세한 시간이 보이고요. 그래프 설정에 가시면 여러가지 요소들을 조절해 보기 쉽게 혹은 보고서에 넣기 좋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피스파이스를 대체하기에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학부생 수준에선 말이죠. 하지만 간편함을 얻었기에 생기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4년 동안 앱을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을 3가지로 추렸습니다. 첫째, 복잡한 소자 옮길 때 프리징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결선이 많은 디지털 소자를 옮길 때 특히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결선을 해제하고 소자를 옮긴 후에 다시 결선했습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이게 납땜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로가 복잡할 때 부분 설계에 최종적으로 합쳤습니다. 선택 방법은요, 빈 공간을 꾹 눌러 올가미를 만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점 두 번째, 회사별 소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 같은 기능을 하는 소자임에도 만드는 회사에 따라 결선 위치와 성능이
기능이 다른 경우가 있죠. 피스파이스는 구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앱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납땜 전에 반드시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은 피스파이스로 옮겨서 테스트를 해본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iOS, macOS, 윈도우 폰 다 지원하지만 아쉽게도 안드로이드는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앱이 출시된 지 7년이 넘었는데 아직 지원하지 않는 거 보면 개발자가 이쪽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이 써보고 싶다 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앱소디 최종 평가로 가볼게요. 직관적인 UI와 UX,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학생은 물론이고요, 초등학교에서 전구 실험을 하는 자녀랑 같이 집에서 놀기에도 매우 좋은 앱입니다. 그만큼 쉽거든요. 학부생 수준까지의 대부분의 소자가 구현되어 있고요, 공부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앱을 들고 다니는 학생용 피스파이스라고 감히 추천드리면서 이 앱에 대한 저의 점수는요 4.5개입니다. 0.5점이 깎인 이유는 안드로이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외 모든 점이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학점까지요. 이 앱 전자전기공학부 학생이면 꼭 사용해보시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좋은 앱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앱소디였습니다.